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소리가 조금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조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창업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간략하게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창업 관련된 문의가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창업 시장이 많이 죽고 있기 때문인데 이때 이 구간에 7, 8월 비수기 구간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라는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마케터들로서 이 업종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사실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창업 관련해서 비수기 구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먼저 창업 관련 이제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창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좀 이쪽으로 유입이 많이 될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제 고민 같은 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유입하는 방법이 사실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창업 쪽에서 많이 하는 게 파워링크 광고를 좀 많이 하세요. 쇼핑 검색 쪽으로는 어렵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이 파워링크랑 브랜드 검색 광고 더 나아가서는 GFA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GFA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광고이다 보니까 타겟을 굉장히 섬세하게 잡지 못하거나 혹은 후킹성으로 소재를 잘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효율을 좀 보기 어렵고 소위 말해서 이제 돈 낭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광고다 보니까 파워링크 쪽으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배너 광고보다는 이제 파워링크에서도 경쟁력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긴 하죠. 맞아요. 파워링크도 좀 종류가 다양하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하는 업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떡볶이 창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비단 떡볶이 창업이라고 해서 떡볶이 창업에만 돈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키워드를 거는 게 뭐 떡볶이 창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치킨 창업이 될 수도 있고 고깃집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이유는 요식업을 차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퇴직금을 받거나 혹은 여유자금이 생겨서 이제 요식업 쪽으로 좀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유저들의 대다수는 실제로 요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거나 혹은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신 분들보다는 창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좀 안정적으로 폐업에 관련된 이런 리스크를 좀 감소하고자 많은 검증을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파워링크에서 관련 업종의 키워드만 상순위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 요식업이라면 요식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속할 수 있는 업종에 이제 최대한 그 키워드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뭐 대략적인 뭐 DB 단가나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업종의 그 창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평균적인 DB 단가는 얼마로 저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한 DB 단가가 이제 뭐 조금 나오는 이제 업종 같은 경우는 한 2, 3만 원대 구성이 되고 이제 좀 많이 DB 단가가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단가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한 2만 원에서 한 10만 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업체 중에서 창업 이외에 그냥 이제 DB를 좀 받는 업종이 또 창업 이외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했던 업체 중에 좀 스pen딩이 컸던 업체는 하우징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DB 단가가 평균적으로 16만 원대에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됐을 때 뭐 대표적으로 잡는 키워드가 뭐 단독주택 혹은 뭐 이제 전원주택 이런 키워드들이었는데 뭐 세컨하우스, 뭐 이동식 하우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 자체의 노출이나 뭐 클릭률이 낮은 키워드에서도 DB가 한두 건 발생하다 보니까 DB 단가가 쭉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DB 단가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한번 문의 들어왔을 때 얼만큼 썼냐 간단하게 보면 이거잖아요.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냐.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짜리에서 주로 이제 DB가 들어오다가 100원짜리에서 한번 들어오면은 단가가 확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찾는 것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게 특히 비수기 시즌인 것 같아요. 성수기 때는 아무래도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DB 질도 좋고 많이 잘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마케터의 입장이 아니라 창업을 좀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창업을 지금 하신다라고 하시면 어떤 매체를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네네네. 네이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저는 구글 구글? 쪽도 네 왜냐면은 검색하는 것 자체가 어찌됐건 그 구글이 그래도 네이버도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구글은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 좀 뭔가 어떤 자료를 최종본으로 해서 본다던가 할 때는 저는 구글 검색 같은 거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네이버나 구글 쪽 해서 좀 많이 알아볼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고자 하는 게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다음이라고 할게요. 네. 구글 이 순서로 사실은 검색 광고 점유율이 좀 높아요. 사실 카카오랑 구글은 좀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 네. 있고 사실 구글이 좀 더 치고 올라오는 추세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검색 광고를 놓고 봤을 때는 이쪽이 좀 점유율이 높은 편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대략적인 저희 마케터들이 이제 줄 수 있는 거는 통상적인 입찰가, 네. 대략적인 입찰가의 순서로 보면은 네이버가 약 1순위로 가장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2순위 정도일 것 같고 구글이 3순위일 것 같아요. 입찰가 통상적으로 네. 봤을 때 네, 네이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네이버 자체가 보유한 트래픽이라던가 그렇죠. 혹은 뭐 대부분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네이버에 가장 많이 대한 사용을 매체 하니까. 신뢰도라던가 네. 이런 게 좀 높은 편인데 네이버도 사실 이전에 알아야 되는 히스토리가 메타가 한창 광고로 떴을 때 네. 믿거패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믿겁해요. 네. 믿고 믿고 거르는 페이스북 이런 말이 있었는데 믿거패라는 말이 왜 나왔냐? 광고에 대한 유저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믿거패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고들이 많았어요. 허위 광고부터 시작해서 허위 광고 진짜 많았죠. 네, 별의별 광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페이스북에서 광고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시켰고 네이버도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광고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 네이버가 갖는 트래픽 수는 높을 수가 있으나 실제로 이제 매체 신뢰도만 따져봤을 때는 순서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글, 네이버, 그다음 카카오. 네, 카카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네. 카카오랑 네이버의 순서는 조금 바뀔 수가 있지만 사실 구글이 매체 신뢰도는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건 그쵸. 구글이었고 그쵸.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대학생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를 가져와서 쓰는 매체는 구글이었어요. 그렇죠. 저희도 네. 과제 같은 거 할 때 구글에서 맞아요. 네, 거의 다 구글 찾아봤습니다.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구글이 매체 신뢰도 자체가 높아요. 네. 그 말은 즉슨 고관여 제품을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조금 더 있으려면 구글 광고도 조금은 건드려줘야 된다로 맞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볼 수가 있어요. 네. 예, 실제로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표적인 매체가 여기 메타가 좀 들어가죠. 메타라고 하면은 메타가 뭐죠?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맞아요. 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네. 합쳐진 플랫폼 자체가 이제 메타라고 맞아요. 볼 수 있죠. 여기서 메타도 이제 대표적인 4개의 온라인 매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신뢰도 순서로 지금 저희가 정렬해봤는데 메타를 마지막에 좀 넣긴 했지만 이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메타는 허수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허수를 조금 더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메타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유입량 자체를 좀 늘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메타를 조금 선택해 보시되 그쵸. 소재 구성을 조금 더 후킹성 있게 좀 더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가갈 수 있게 신뢰도를 줄 수 있게끔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여기다가 필수적으로 더해야 된다면 저는 바이럴 정도를 좀 추가해주고 싶어요. 바이럴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걸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음.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바이럴을 만약에 선택하신다고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제 창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바이럴에서 어떤 걸 찾아보냐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창업에 대한 리뷰죠. 리뷰 같은 거 좀 찾아보고 어떻게 그 리뷰나 아니면 이제 언론, 맞아요. 네, 언론. 뉴스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창업이 뭐 창업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할 것 같긴 하죠. 저는. 가장 제가 최근이라고 해봤자 2시간 전인데 사실은 네네네. 언론 쪽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PC방 창업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 그 업체도 굉장히 이제 언론 쪽으로 힘을 많이 쓰고 있는 업체인데 언론 송출을 위해서 굉장히 좀 필요한 요건이 많은데 그 기준을 충족한 업체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보면 언론 송출이 뭐 비단
대단한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느 지점, 뭐 예를 들어서 천안 지점, 뭐 신불당동 1호점 뭐 오픈. 뭐 이런 거에서 네. 오픈 이벤트라던가 실제로 이제 창업을 했을 때 그쪽에서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마케팅 중에 하나가 언론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바이럴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바이럴이라는 건 사실 저는 장치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장치요? 뭐 지도로 예시를 들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주를 하는 게 창업이라고 봤을 때 네. 마케팅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방법이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쵸. 여기 소비자가 지나가는 골목마다 세워놓는 뭐 장치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를 지나갔더니 블로그 리뷰가 나오고 저기를 지나갔더니 뭐 유튜브 리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바이럴 장치를 심어놓은 업체일수록 결국에는 더 빠르게 이제 소비자들이 지름길로 도착을 해서 결국엔 DB를 좀 수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만큼 접촉하게 되니까.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바이럴은 장치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저희가 초반에 이제 창업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기본 틀이다라는 가이드를 대략적으로 드렸어요. 네. 네, 여기서 혹시 조금 더 깊게 파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준비된 내용이기는 한데 네. 좀 더 파보고 싶은 거. 저희가 파보고 싶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 네이버. 네, 네이버 관련해서 네이버에서 이제 창업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업종별로 좀 다양할 것 같은데 네. 네이버가 사실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져가시는 매체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 좀 실제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문의를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레퍼런스를 좀 드리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간대가 퇴근 시간 전이기도 하고 네, 업무 한참 시간이 일하실 분들이 때라서. 많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유입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자, 그럼 네이버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통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그 업종별 키워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메인 키워드로 네, 분리를 할게요. 네, 메인 키워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네.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유사 키워드도 유사 키워드. 네, 유사 키워드도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음. 또 뭐 추가를 하자면은 저는 자사 키워드를 좀 넣는 편이긴 해요. 자사 키워드. 그다음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서브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사 키워드랑 사실은 비슷하기는 한데 네네. 서브 키워드도 넣어볼게요. 네, 서브 키워드. 서브 키워드라고 하면은 방금 유사 키워드는 말씀해주셨던 대로 떡볶이 창업이 치킨 네. 혹은 뭐 피자 같은 요식업이라는 카테고리에서의 그 유사한 요식업 그룹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맞아요. 유사 그런 걸 키워드들. 잡는다고 하면은 서브 키워드로는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PC방 창업이라던가 어쨌든 창업이라는 카테고리에 좀 더 넓은 네,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넓게 보는 네, 거죠.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구성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키워드의 숫자 자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세부 키워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네. 약 한 그래도 만들려면 한 20개 정도? 20개? 네, 한 20개 정도 나올 것 20개 내외로. 네, 저는 사실 20개도 사실 많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10개에서 10개 내외로 보기는 하거든요. 10개 내외요? 네. 이게 스펜딩에 따라서 사실 다른 부분이기는 해요. 그쵸. 저는 그리고 유사 키워드를 오히려 20개 혹은 이거보다 더 많이 봤을 때는 40개 정도. 40개 정도. 네, 자사 키워드는 뭐 한정적일 테니까 이거는 뭐 되는 대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는. 그리고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20개에서 40개 내외. 네, 한 그 정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여기서 더 벌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로 잡아갈 때는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네, 네. 편이에요. 이걸 또 사실 질문드린 이유는 제가 사실 영주님이랑 이 창업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영주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메인 키워드를 20개 미만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는 어떤 업체든 간 하루에 가용할 수 있는 마케팅 예산이 분명히 한정되어 있을 거고 한정돼 있으니까. 입찰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보통 제가 나눌 때는 네. 11시
1시, 3시, 5시 이렇게 나누어서 입찰을 좀 진행하거든요. 이 시간대에 입찰을 좀 바꿔주는 게 효율이 좀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메인 키워드 20개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보통 웬만하면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입찰을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네네. 이때 20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이 키워드들을 전체적으로 소화하기엔 광고 비용 볼륨 자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시간대별로 2시간씩 해가지고 나눠놓은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정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1시면 1시, 1시면 3시면 3시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이 입찰 자체가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나 뭐 저희가 모니터링 했을 때는 30분 내외로 반영 기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시간대에서 1시간 빠르게 입찰을 좀 시작하기는 했어요. 그 시간대에 좀 올바르게 노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2시는 점심시간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조금 빼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비단 이제 창업 관련된 업종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시 업종들도 12시에는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조금 빼준다거나 혹은 뭐 1시라고 했을 때는 이 점심시간이 끝나고 실제로 이제 업무 시간에 들어갔을 때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때도 한번 이제 조율을 해주고 3시라고 했을 때는 이제 조금 업무가 루즈해지는 타이밍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 한번 좀 걸어주는 게 5시까지 유지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5시 이후는 사실 퇴근 시간 6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6시부터 8시까지는 사실 피크라고 봐요. 네, 어차피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퇴직금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 직장인 평균 스케줄로 조율한 거는 맞아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이제 저희가 창업 관련해서 오늘 주제를 들고 오기는 했지만 파워링크 로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직. 대략적으로 이제 처음에 컨설팅을 받으실 때 어떤 식으로 해주시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따르릉하고 전화가 왔어요. 혹은 메일이 왔어요. 파워링크를 좀 진행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저희는 뭐 1,000만 원 정도 쓰는 업체이고요. 창업 관련해서 삼겹살집 창업이라고 해볼게요. 이 업체의 컨설팅을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역할극을 한번 해볼까요? 역할극이요? 네. 지금 왜냐면은 역할극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총 3번에서 4번 정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댓글이 안 달리는 상황이라 근데 아무래도 이제 퇴근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좀 일찍 시작한 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나중에 저희가 영상 또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참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삼겹살집 창업 처음 하신대요. 아예 처음이고 홈페이지 이제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키워드 그룹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예산 분배라던가 매체를 확장할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한다던가 이런 대략적인 전략. 그렇죠. 이제 보통 이렇게 문의가 오시면은 저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그 이제 키워드는 이제 기본이니까 키워드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검색 광고는 기본이고 이제 뭐 다른 매체로 확장할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아까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매체까지 이렇게 확장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업체의 뭐 예를 들어 그 매체 확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입이 중요한 상황인지 브랜딩이 중요한 상황인지 실제로 DB 메이드를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지 이걸 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유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유입이 어쨌든 있어야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뭔가 지표로 따진다고 했을 때도 유입량으로 저희가 항상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입량이 가장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사실 초기에는 유입량이 중요한 것도 맞는데 유입량이라는 단어에 국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브랜딩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거고 실제로 이제 광고비를 이제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B 메이드도 돼야 될 거고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뭔가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우선순위로 봤을 때 유입량을 보시겠다. 저도 사실 유입량 자체가 초반에 스타트하는 창업 업종이면은 유입량 자체에 중점을 두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케팅을 할 때 DB 같은 경우에는 대행하는 마케터가 있을 거고 실제로 이거를 총괄하는 마케팅 부서가 이제 인하우스에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해서 마케팅 팀이랑 협업을 해서 물어오는 DB를 네. 수급하는 DB를 소화해야 되는 영업팀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박자가 좀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업무 소통을 할 때 영업팀의 총괄자분도 꼭 이제 메신저에 초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영업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허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오늘 문의를 받았던 것도 허수량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긴 했었어요. 허수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클릭만 되고 실제로 문의가 안 들어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문의하기 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을 때는 네. 그것도 허수에 포함되기는 할 네, 텐데 실제로 전화가 왔을 때도 창업에 실질적인 이제 관련이 없는 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떠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분들 그런 많죠. 류의 이제 네, 전화가 네, 좀 들어올 네, 수가 네,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 이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메인 키워드에서 이런 허수가 사실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럼 손해가 좀 네, 많이 그쵸. 나게 되니까 만약에 손실이 키워드 크니까. 단가가 12,000원이라고 했을 때 네. 허수가 5번 들어오면은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허수 5번 네. 들어오면 50,000원인 5만 거거든요. 원이죠. 네. 그래서 이런 허수를 조금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허수를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매체에서 저희가 메인 키워드 쪽인 부분 이외에도 네. 다양한 키워드 확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는 세부 키워드에서 허수가 들어오는 경우는 조금 더 드물었어요. 드물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팀이기 때문에 영업 관련해가지고 이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영업 관련해서. 네. 영업에서 본인들이 영업팀마다 사용하는 영업팀원들마다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을 거고 네네. 그 언어들이 종합적으로 사용되는 그 캐파가 있을 텐데 네. 그 캐파를 좀 파악을 해야지 저희가 마케팅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신경 쓰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견 좀 주시죠. 오늘 두 번째라고 하셨나요? 네, 라이브 제가 좀 긴장이 돼가지고. 원래 라이브 방송을 좀 안 하시는 편인데 좀 네. 실무 위주로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급하게 모셔가지고 좀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네. 하는 사람이라서. 네. 용용님이 안녕하세요 하는데 좀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원래 그 저번에 제가 라이브 했을 때도 질문이 그래도 상당히 올라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아직 좀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이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원래는 언제 하셨어요? 저는 이제 보통 할 때는 뭐 6시 반? 6시 반? 6시 반에서 한 7시 정도? 그래서 좀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좀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네. 퇴근하셔서 보시거나 저희가 그런 뭐 시간이 라이브 많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땡겨지긴 했잖아요. 원래 네, 6시 네, 네. 반에 원래 6시 반에 하기로 진행할 했는데. 예정이긴 네, 했는데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창업 마케팅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대략적인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조금 일반적인 업종은 이렇게 한다라는 네, 가이드를 네, 네.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창업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창업 업종 중에서도 이커머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창업에서 이커머스.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떡볶이를 파는 업체야. 계속 떡볶이 얘기만 하는 것 같네요. 떡볶이를 파는 업체인데 이거를 밀키트 형식으로 좀 판매를 하고 네네네. 싶어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쪽은 그러면 조금 다르게 접근이 필요하잖아요. 좀 더 세부적인 확장이 필요하죠. 키워드 자체가. 맞아요. 세부적인 확장도 필요할 거고 이 광고 상품 자체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밀키트를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할 매체는 광고 상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쇼핑 검색이죠. 쇼핑 검색. 네. 저랑 의견이 또 일치하네요.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 때는 쇼핑 검색으로 구매를 하시지 않을까. 사실 이 창업의 밀키트는 좀 특징이 있어요. 창업이라는 업종에서 밀키트를 판매를 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사의 쿼리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사 플러스 상품명으로 좀 전환이 잘 일어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땡땡땡 떡볶이 혹은 땡땡땡 밀키트. 네, 죄송해요. 밀키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광고 비용 대비 네. 전환, 로아스라고 하죠. 네. 이게 굉장히 높게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쇼핑 검색도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 들어왔을 때
쇼핑 검색 말고 저희가 좀 진행해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 좀 추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쇼핑이랑 같이 겸업을 한다고 하면 네이버도 네이버지만 저는 카카오 같은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에서도 저는 집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찌됐건 구글에서도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물론 구글도 그렇고 이제 메타도 그러면은 다 사용을 하는 건데 사실 다 하고 계시긴 하잖아요. 다 하고 네. 있어서 저는 이게 조금 저희가 1,000만 원이라고 좀 작은 업체 기준으로 해놔가지고 조금 헷갈리신 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네. 이제 이 밀키트라는 업체를 판매하는 이제 업체를 담당하게 되셨다라고 네. 하고 한 개를 골라야 된다라고 좀 국한을 지어볼게요. 네. 이 업체가 이제 자기들이 네이버는 관리를 할 테니 다른 매체를 하나 추천해줘서 좀 담당을 해줘라고 하면은 어떤 거 좀 해보시고 싶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 쪽을 저는 항상 말씀을 이것도 저랑 좀 의견이 네,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메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이 많고요. 네이버 네. 다음으로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를 꾸며놔도 어찌됐건 경쟁 업체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아무리 꾸며놔도 옆 밑에 이제 주변에 이제 경쟁 업체들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좀 더 유입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맞아요.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온전히 이제 본인의 이제 브랜드가 나오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유입이 좀 더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네이버에 비해서. 그 실제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워링크는 조금 아쉬운 점이 단독 노출은 좀 안 돼요. 네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경쟁사 대비해서 좀 넓은 구좌를 좀 사용하기 위한 마케팅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찰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찰 전략. 입찰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일단은 대부분 이제 마케팅 회사의 영업팀에서 이제 문의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듣는 게 뭐 파워링크 썸네일이 안 돼 있다 혹은 뭐 좀 구자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확장 소재 부분에서 많이 확장 소재 많이 얘기하죠. 네, 많이 네.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이게 어쨌든간 이제 경쟁사랑 동일한 노출 조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구좌를 넓혀서 나의 광고에 조금 더 이목을 후킹을 좀 시킬 수 있나라는 후킹이 얘기를 중요하죠. 좀 하는 네.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달아야 되는 거는 이제 가격 링크, 네. 서브 링크, 그 다음에 뭐 추가 설명, 추가 제목, 그 다음에 파워링크 이미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준비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플레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전화번호라든가 네. 달아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 링크는 좀 웬만하면 달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격 링크가 사실 광고 구좌를 넓히기에는 사실 가장 좋아요. 가장 좋죠. 밑으로 세 줄이 더 달리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창업업종이 어떻게 가격 링크를 다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광고를 이제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뭐 문의 1원 뭐 아.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뭐뭐뭐 1원 뭐 이렇게 달릴 수도 있는 거고 음. 실제로 이제 창업 비용 자체를 오픈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28평 뭐 2억 4천 뭐 몇 평 2,400 뭐 이런 식으로 오픈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경쟁 업체들을 좀 모니터링 해보시면서 마케터랑 이제 소통을 해보시는 게 네. 사실 구자를 가장 노출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네. 구자를 넓힐수록 이제 동일 광고비 대비 이제 광고 타사랑 이제 조금 더 이목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부분도 많이 추천을 드리는 맞아요, 거고. 네. 맞아요. 파워링크 좀 추가로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1위를 진행하던 업체가 저한테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무조건 이 키워드에선 1위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그 키워드에만 쓰는 게 하루에 20만 원 정도였어요. 아우. 그래서 이거를 굳이 1위로 잡을 필요가 있나라고 해서 3위 입찰을 제가 한번 테스트로 해봤는데 3위로 했을 때 1위가 이제 뭐 10,000원 중후반대였으면 10,000원 중후반요? 3위가 이제 9,000원대였거든요. 9,000원대. 그래서 굉장히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입찰 차이가 비용 많이 자체가 나네요. 1, 2위에서 3위가 아니었나? 4위 정도였나? 4위 그랬던 정도. 것 같아요. 아무튼간 이렇게 잡았을 때 그 광고 구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넓히고 확장 소재 이제 파워링크 썸네일을 좀 바꿨을 때 이쪽으로 이제 광고 비용이 하루 소진되는 게 10만 원대로 줄었어요. 절반 정도로. 근데 문의량은 오히려 이제 좀 더 유지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은 광고 비용 자체를 줄이고 문의량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은 광고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광고 비용 자체를 낮출 수가 있고
DB 문의량 자체를 높이는 방법은 이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임계점이 왔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키워드 임계점은 이제 키워드 확장 정도를 저는 사실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 키워드도 되고 유사 키워드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벌크를 이만큼 시켜놨는데 네. 이 이상 문의량이 DB량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DA를 좀 들어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짜여지지 않았는데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DA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이게 구색이 갖춰져야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DA를 추천하는 편인 거죠. 아, 맞아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담당한 업체의 이름을 밝히고 이 업체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파워링크부터 전체적인 매체를 다 공유하면은 네. 아 이거구나 하면서 되게 손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럴 수는 없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픈은 못 하고 있다 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답답한 네.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떡볶이 업체 키워드도 사실 공개를 좀 하면은 속이 편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 저도 여기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떡볶이. 아 여기는 얘기하면 그렇다. 다 아는 떡볶이 맞아요, 브랜드라서.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라이브를 찍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인사이트를 좀 공유하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우리는 팀 단위로 이런 회의를 하고 이런 인사이트가 도출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공유하기 위한 것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예비로 이제 저희가 잠재적으로 저희가 담당할 수 있는 업체들도 우리는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대략적이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관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 소개를 하는 단계잖아요. 사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래도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본부터 이렇게 네, 말씀을 맞아요.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문의가 더 많은 거고 네. 이제 가뜩이나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비수기다 보니까 네. 데이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좀 많이 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창업 마케팅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네. 질문이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만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뭐 계속해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얘기만 좀 중점적으로 했다 보니까 구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구글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체 신뢰도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그쵸. 구글 검색 광고부터 구글 검색 광고. 좀 파보면은 구글 검색 광고가 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치랑 확장 이렇게만 봐요. 저는 사실은 일치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검색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키워드 결과가 나오는 거고 확장은 예를 들어서 슬리퍼라고 하면은 여기서 크록스가 나온다거나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를 구글 알고리즘이 알아서 찾아준다라고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확장으로 창업을 돌리시는 분들이 2분 정도 있으세요. 제 담당하는 중에서 업체 중에서 확장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좋은 게 이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거는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이들은 후발주자예요. 창업에서 예를 들어 피자 창업이라고 했을 때 네. 피자 창업에서 이들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선두주자를 좀 잡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기존에 네, 집행했던 브랜드들. 브랜드 명이라던가 경쟁사 명이라고 할게요. 네. 경쟁사 제품 이런 거를 좀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확장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광고 볼륨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키워드 검색 광고지만 어느 정도 유입을 좀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으세요. 근데 이게 보면은 네이버가 최근에 이걸 따라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이 확장 검색을 따라하고 있는데 최근에 네 맞아요. 네, 풀렸죠. 근데 이게 사실은 베타 버전이거든요. 네. 저는 사실 네이버 베타로 시행된 거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네이버 베타 버전일 때는 사실 저는 추천을 안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이게 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나중에 후에라도 보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네. 게 이거가 체크가 안 돼 있다면은
확장으로 내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네. 예, 예산이 좀 더 타이트한 분일수록 확장보다는 일치로 이제 노출을 좀 시키셔야 될 텐데 이게 자동으로 확장으로 노출이 된다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 끄셨죠? 네, 전 제가 광고하는 광고주분들께는 저도 다 껐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리고 네, 다 껐습니다. 전주에 아마 이게 공지가 나왔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게 빨리빨리 반영이 돼야지 대행사를 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사실은. 근데 저나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연락을 해보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행사를 이용하시는 기존의 음. 다른 대행사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구글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GA죠. 아, GA. 네. 이게 GA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영상에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한 번 네. 정도는 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창업 관련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GA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GA를 조금 활용해 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GA는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강한 게 말 문의가 그대로 진짜 많이 들어와요. 네.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이 GA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툴이에요. 이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인데 누가 어떻게 그 데이터를 보느냐에 따라서는 관점도 달라질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다른 이제 대처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 글로벌하게 이커머스를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입량도 확인할 수가 네. 있고 아니면은 지역별로 유입량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담당했었던 하우징 업체는 지역별로 유입량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경기, 그다음에 경기보다는 좀 지방, 충청 이런 쪽으로 좀 유입량을 가져가고 싶어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솔루션도 이제 자동 입찰을 사용했었어요. 그 업체는 자동 입찰이랑 로그 부정 클릭이라고 할게요. 네, 부정 부정 클릭. 이렇게 자동이랑 부정 두 가지를 사용했었는데 자동 입찰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 사실 걸어놨었고요. 이게 세팅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네. 짜증나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솔직히 맡기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까지를 했었는데 GA를 이제 한 줄로 설명하면은 데이터 분석 툴이고 이거를 조금 더 활용했을 때 변수를 좀 차단하면서 마케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툴이다라고 구글을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가 없는 네. 솔루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업에서는 GA가 필수죠. 그렇죠. 사실 메타도 마찬가지고 GA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해서 픽셀이라고 할게요. 스크립트라고 할게요.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전환이 잡혀야 되는가. 네. 이거는 비단 메타 GA 뭐 메타 구글 네이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광고에서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버튼을 예를 들어서 GA라는 버튼이 있을 때 이걸 눌렀을 때 상담하기로 넘어간다던가 이런 거를 전환으로 잡을 때 이런 거를 좀 잡기 위해서 전환을 실제로 추적하기 위해서 이 전환 추적을 해야지 우리 메인 키워드 중에서도 필수 키워드가 잡힐 수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 메인 키워드에서 전환이 안 나오는데 지출만 많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유사 키워드로 분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입찰 전략 때문에 사실은 GA를 사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이버로 분석을 하기 치면 위해서. 네이버로 치면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 로그 되죠. 분석,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체별로 하나씩 얘기하니까 좀 할 말이 많네요. 네. 좋습니다. 구글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구글은 조금 영준 대리님이 많이 하시니까 네. 영준 대리님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좀 잘 해결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카카오 한번 네. 가봅시다. 다음 매체. 네. 카카오는 모르겠어요. 카카오도 검색도 있고 뭐 DA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많죠. 보통 뭐 쓰세요? 카카오를 하실 때? 저는 카카오로 했을 때 검색보다는 그래도 좀 DA를 좀 활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요? DA 좀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뭐 무턱대고 DA를 활용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브랜딩이 돼 있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DA로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 이제 기본은 검색 광고죠. 기본은 검색 광고인데 이제 보통 DB 자체가 네이버나 구글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브랜딩이 돼 있는데 좀 더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방금 말씀해주신 게 정말 일리가 있고 이거를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조금 오픈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쓰는 업체라고 했을 때 네. 여기서 제 기억으로 전달 기준으로 한 400 정도를 SA에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저번 달엔 또 카카오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1000 정도였나? 1000. 네, 1000 정도를 대략적으로 잡아본다. 네, 대략적으로 1000 정도를 DA 있었는데 네. 사실 SA는 나눌 게 없고 DA는 좀 나뉘었어요. 모먼트랑 모먼트로 한 거는 맞는데 네. 모먼트 중에서도 이제 톡의 형태로 가거나 비즈보드 형태로 가거나 비즈보드.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톡은 왜 갔었냐? 사실 비즈보드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DA를 노출시키면은 DA 전체적인 특징이긴 한데 한 번 노출되면 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리타겟팅으로 다시 잡으려면 이것도 비용이잖아요. 맞습니다. 톡 같은 경우는 한번 보내놓으면 쌓이거든요. 삭제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번에 이제 원래는 톡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톡은 이제 톡 채널로 이제 톡 채널로 개인 그 업체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걸 활용한 이유는 프로모션 때문에 사실은 이 기존 비즈보드 볼륨에서 톡을 좀 추가한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쌓아놓은 상태고 실제로 들어보니까 이걸로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DB가. 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톡 채널에 이제 포함된 유저뿐만 아니라 관심사에 포함된 유저들에게도 이제 톡의 형태로 이제 메시지가 발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에서도 좀 DB 수급이 됐던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좀 정확한 지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됐었고 또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핵심이 그거죠. 채널이죠. 톡 채널. 그렇죠. 톡 네. 채널. 나에게 친구 추가가 된 사람에게 실제로 톡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이 업체에 대한 로열티가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쵸, 제일 많이 하는 관심을 게 가지고 있는 네.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거니까. 톡 채널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으세요? 어떤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받으세요? 어떤 브랜드요? 네. 저는 웬만하면 다 받아가지고. 저는 제일 많이 받는 게 무신사. 무신사. 크림 이거 두 개한테 가장 많이 받거든요. 추가로 올리브영 정도. 생각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브랜드들이 비단 이제 볼륨이 광고비에 대한 볼륨이 커서 그런 거는 아니고 톡으로 이제 보내는 모먼트의 형태로 톡을 보내는 광고를 좀 많이는 안 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업체들 중에서도 그리고 주변에서 듣는 걸로도 톡의 형태로 모먼트를 보내는 경우는 좀 드물고 모먼트는 아무래도 효율이 좀 낮다라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어떤 매체도 마찬가지. GFA 처음 나왔을 때도 GFA 하면 무조건 잘 된다. 뭐 비즈보드 처음 나왔을 때도 비즈보드만 하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마케터들이 공유하는 트렌드에서는 한물 간 광고 매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걸 잘만 활용하면 이런 프로모션에 뭐 톡을 좀 추가해서 한다거나 이런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것도 카카오 모먼트나 카카오 SA도 굉장히 마케팅 효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프로모션 이런 거 할 때 많이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프로모션 자체가 어차피 대행사를 통해서 공식 대행사를 통해서만 진행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좀 문의를 많이 주시는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카카오는 사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했던 업체 그 방금 말했던 2억짜리 그 스펜딩을 가진 업체는 네. 비즈보드로 좀 많이 DB 수급을 많이 했던 업체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어딘지는 말씀 못 해주시고. 나중에 귓속말로 좀 해드릴게요. 하나 공개하시죠.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을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네. 업체 하나 공개해 주시죠. 카카오 아까까지 세팅하던 거 있잖아요. 말해도 되나요? 그 브랜드 명을 말하면 안 되고. 네. 브랜드 명을 말하면 안 되고. 뭐 대략적인 스펜딩이라던가 뭐 카카오 SA랑 DA 둘 다 하시나요? 그렇죠. SA도 같이 하고 SA 총 한 스펜딩 한 1억 정도 되는데. 네. 네, 그래서 SA는 한 700, 그래도 DA는 한 1,300 정도? 1,300 네, 정도? 네. 그래도 꽤 볼륨이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지금 광고주가 연락이 오는데 바쁘시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1억짜리 네, 1억짜리인데 SA 700 정도? 700. 그다음 DA는 한 1,300 정도. 1,300. 네. 효율은 좀 어때요? 이거 최근에 하고 있는 데죠? 네, 맞아요. 쪽 DA는 좀 어디 위주로 하고 있어요? 비즈보드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비즈보드 위주로 하고 있고 효율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해요, 사실. 사실 이거를 할 때 저는 좀 배너 소재를 저희가 좀 만들잖아요. 저희가 네. 디자인팀에 시안을 전달드리고 이제 이거를 실제로 광고에 라이브를 하는데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이 문의를 받고 이제 그거를 수급하는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게 네. 영업 부서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영업 부서가 사용하는 주된 멘트라던가 혹은 영업 부서는 사실 모든 업체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영업 부서만큼 그 기업을 잘 아는 부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죠. 네, 할인율이라던가 네. 뭐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영업 부서가 가장 잘 알고 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 부서에 조금 자문을 구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봄맞이 프로모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케팅 부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35% 할인을 한다 네. 정도의 얘기만 한다면 영업 부서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35%인데 뭐 이거 하면은 플러스 10%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10%가 추가로 된다. 그쵸.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이제 디폴트로 하고 있던 뭐 예를 들어 마케팅비를 지원한다. 창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네네네. 마케팅비를 지원한다. 혹은 뭐 세라믹을 추가로 뭐 인테리어 추가를 해준다. 혹은 배너까지 현수막이라고 할게요. 현수막까지 추가 제작을 추가로 해준다가 들어가요. 왜냐면 이들은 영업을 해서 수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공이 되거든요. 사실 이 마케팅 팀에 물어보면 이거 돼요라고 하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영업팀에 문의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영업팀에 문의를 가장 먼저 하기는 해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네. 카카오에서 뭐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뭐 1억짜리 2억짜리는 뭐 이 정도 비중으로 나눠서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메타까지만 하면은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메타는 좀 간략하게 가시죠. 왜냐면 창업 쪽에서 메타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다 보니까. 자 메타는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많이 볼 때 이제 그 올라오는 광고들 많이 보실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재를 좀 많이 잘 활용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눌렀을 때 바로 랜딩 페이지로 들어가게끔 유입하게끔 이렇게 좀 소재를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재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소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도 소재입니다.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소재입니다. 맞습니다. 네, 소재가 아무리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도 너무 좋아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재가 아무튼간 가장 중요하다. 네. 왜냐면 어느 타겟을 잡던 어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광고 세팅을 하던 소재가 일단 첫 번째로 보여주는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간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사실 DA는 DA가 간판이고 SA는 사실 이 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판이 별로인 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비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재가 가장 중요하고 옛날에도 뭐 그 아이폰 광고 같은 거 봐도 네. 약간 아이폰 광고는 폰트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폰트가 뭐 아이폰이 이쁘게 만들어졌어. 근데 폰트가 막 뭐 이상 고딕체 저 폰트 좀 스트레스 기본체. 많이 받는데 네. 애플 산도를 가장 이용하고 뭐 애용하고 쉽게 얘기를 있거든요. 하자면 뭐 네. 폰트 이런 것도 좀 별로인 거 쓰면은 약간 양산형 느낌 난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가장 중요한데 네. 뭐 그 뒤로 잡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타겟팅이 되겠죠. 네, 타겟팅 중요하죠. 타겟팅 보통 어떤 식으로 잡으세요? 전 창업을 할 때는 좀 다양하긴 한데 업종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하우징 업체라고 좀 가정을 네. 해볼게요. 하우징 업체의 경우에는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좀 사용을 하시고 자녀 세대에서 정보를 좀 얻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뭐 부동산이라던가 잡았을 때 네. 부동산이라던가 혹은 골프 정도로 잡았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40대 이상이 즐기는 관심사거든요.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잡았었고 실제로 이제 부동산보다 골프에서 효율이 더 잘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잡았었고 소재도 당연히 이거에 맞춰서 해야겠죠. 부동산에 맞는 소재, 골프에 맞는 소재 그쵸. 이런 식으로 했었고 40대에 맞는 소재, 자녀 세대에 맞는 소재. 자녀 세대에 맞는 소재는 부모님 선물로 가장 좋은 내 가족이 살 집 이런 거. 약간 효를 건드리는. 그렇죠. 효를 네, 건드렸습니다. 효를 건드려야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DB 단가는 뭐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16만 원 정도였고 16만 원 정도. 그래서 사실 1시간 안에 창업에 대한 모든 거를 풀어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사실 1시간 풀로 채워가지고 네. 저희가 좀 저희의 인사이트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안 들어온 건 사실 처음이어서. 네. 뭐 이런 날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뭐 많이 들어온 날은 또 엄청 많이 들어오시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창업 관련해 가지고 솔루션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온 마케터 박재현이고요. 네, 김영준 마케터였습니다. 네, 혹시라도 창업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컨설팅 6팀에 좀 문의를 주시면은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해주세요. 창업하시는 분들 처음에 그 이제 좀 많이 고민하시고 그러신 분들 진짜 많으신데 그냥 그럴 때마다 그 마케팅을 좀 맡기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돈인데 좀 뭔가 허투루 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팀에 이제 좀 많이 유능하신 동기들도 있고 마케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혹시라도 전화를 주신다면 영업팀 분들이랑 전화를 하고 싶은 게 그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분들이 제일 빠삭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박재현, 김영준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